올라. 안녕하신가요? 먹어서 세계 속으로 꿍녀입니다. 사실 제가 좀 어릴 때 브라질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제 한국 이름 건아를 멋대로 꿍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 포르투갈어식으로 발음하면 그렇게 읽어지는 게 맞았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호칭이기도 하고 발음이 이국적인 게 마음에 들기도 해서 제 채널명까지 꿍냐가 되었다는 그런 멀고도 짧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름 소개를 하냐고요? 왜냐하면 오늘 찍먹할 나라가 바로 제 이름의 고향 브라질이기 때문입니다. 삼바. 브라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축구, 삼바 축제, 아마존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활기찬 기운과 폭발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맞습니다. 바로 고기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의 스테이크 꼬치 무한리필 슈아스코를 먹으러 갑니다. 큰 꼬치에 꽂힌 소고기 스테이크를 아주 숭덩숭덩 썰어주는 매력에 푹 빠져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브라질 슈아스코 맛집은 신촌에 위치한 이빠네마 그릴입니다. 이빠네마 그릴은 홍대점도 있고 신천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신촌에 볼 일이 있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본점은 홍대점인데 신촌점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 이곳은 2017년부터 블루리본에 꾸준히 선정되었다고 해서 또 부푼 기대감을 갖고 찾아가 봤습니다. 이빠네마 그릴 신촌점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밖에 브라질 국기도 꽂혀 있는 게 바로 브라질의 세계로 저를 끌고 가는 느낌이었고요. 가게에 들어서니 이곳저곳에 브라질 느낌이 물씬 나는 느낌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예수상, 툭한 그림, 브라질 전통악기들까지 이래저래 멋지게 장식을 하셨습니다. 특히 여기 The Girl from Ipanema, 한국어로는 이빠네마의 소녀라고 하는 이것은 브라질의 음악, 보사노바의 대표적인 곡으로 이 곡의 유명한 버전은 빌보드 싱글 차트 5위까지 오를 정도로 큰 인기였던 곡이었고요. 이 곡의 영향력도 정말 커서 리오데자네이루의 해변 이빠네마라고 하면 바로 이 곡부터 생각날 정도입니다. 이 레스토랑의 셰프님도 이빠네마로부터 영감을 받으신 건지 이곳 가게 이름을 이빠네마 그릴로 지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 좋다면 이빠네마 그릴 말고도 서울 이곳저곳에 있는 슈아스코 맛집 비교를 하러 열심히 돌아다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슈아스코 먹으러 가보자쿠! 바무스! 브라질 음식을 맛보여주고 싶은 친한 친구들이랑 신촌에 약속이 있었어서 저 포함 여자 셋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의 음식이라 그런지 아는 척할 생각에 솔직히 들뜨더라고요. 저는 점심에 방문을 했고 슈아스코 메뉴에서 기본 코스를 주문했습니다. 무한리필은 생각해보니 너무 배부를 것 같아서 그랬는데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하시면 좋을 게 저녁에는 점심보다 4-5천 원 정도 비쌉니다. 점심 저녁 스테이크 구성이 다른 건 아니고요. 브라질 슈아스카리아 중에서도 점심은 일상 식사로 저녁은 외식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가 흔해서 저녁에 고기 종류가 더 다양하거나 인기 부위가 더 자주 돌기도 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곳들이 꽤 있어서 이것도 그 방식을 참고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슈아스코랑 스테이크 다 즐기고 싶으신 분은 스페셜 코스 드시면 될 텐데 보통 성인 여성분은 기본 코스, 성인 남성분은 무한 리필, 대식가이신 분은 스페셜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테이블 세팅지에는 이곳에서 제공하는 슈아스코부터 다양한 브라질리안 음료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서 브라질 문화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친절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적힌 음료 중 제겐 추억의 음료인 과라나를 마셔볼 겁니다. 브라질도 콜라를 많이 먹긴 하지만 그만큼 과라나도 많이 소비되기도 하고 저도 그 특별한 맛에 매료되어서 과라나를 엄청 마셨었거든요. 커틀러리는 스테이크하우스답게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툼하니 투박한 포크와 나이프가 마련되어 있었고요. 다른 음식점과는 달리 사이드 디쉬가 마련되어 있는 게 한국처럼 반찬을 올려둔 것 같아서 좀 재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주문하지 않아도 식탁 위에는 소고기 볶음밥, 야채 샐러드, 감자 샐러드, 무피클, 마늘빵, 그리고 비나그레찌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나그레찌는 브라질 사람들이 고기와 곁들여 먹는 상큼한 생채 샐러드 겸 소스인데요. 기름진 고기를 중화해주는 역할로 고기 위에 얹거나 곁들여 먹는 곁반찬 같은 친구예요. 토마토랑 양파, 식초, 올리브유, 소금, 후추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멕시코 과카몰리와는 좀 다르게 아보카도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맛보다는 톡 쏘는 상큼한 맛입니다. 감자 샐러드를 퍼먹다 보니 슈아스코가 시작이 됐습니다. 큰 고기꼬치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셔서 테이블로 슥 다가오시는데요. 저는 메뉴판에 적힌 순서대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로 나온 고기는 소시지였습니다. 갓 구워서 나와가지고 김이 펄펄 나요. 육즙 가득한 뽀득뽀득한 맛있는 소시지입니다. 소시지 특유의 껍질이 탱탱해서 이로 딱 씹을 때 육즙이 팡 터져요. 두 번째로 나온 고기는 닭고기였는데요. 속살이 촉촉하게 잘 구워진 것 같았어요. 닭 허벅지살 쪽인 것 같았는데 기름이
식감이 살코기에 적당히 녹아들어서 되게 맛있어요. 얇은 닭껍질이 반들반들한 게 너무 예쁘죠? 닭껍질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기름진 구이 맛이 잘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부터가 진짜 소고기 파티의 시작입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소고기 첫 부위는 채끝이었습니다. 메뉴판에도 채끝살이 아닌 채끝 스테이크로 표시된 이유가 꼬치가 아니라 두껍게 썰린 고기가 잘 구워져서 나온 형태였어요. 스테이크 표면에 십자가 형태로 그릴 마크가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런 무늬에서 시어링이 되게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불맛이 느껴지기도 했고 굉장히 식감도 좋고 고기 육향 자체도 확 살아서 풍미가 좋더라고요. 굽기 정도는 미디엄이라 육즙과 핏기가 적절한 조화를 이뤄서 속이 촉촉하니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이후에 나올 고기 요리들도 계속 미디엄 정도의 굽기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창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직원분들이 한국어로 어떤 부위인지 안내도 되게 잘해주세요. 큰 꼬치에 큼직한 통고기를 태토스럽게 꽂아가지고 서빙해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엄청 숭덩숭덩 썰어주시는데요. 이렇게 두껍게 썰리는 것만 봐도 되게 희열감이 들어요. 썰어주시는 고기는 이렇게 직접 집게로 잡아서 그릇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고기가 균일하게 잘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건 감안하셔야 하는데 워낙에 호쾌하게 잘라주셔서 그런지 그런 건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또 좋았던 건 고기를 통으로 구워서 그런지 빠져나가지 못한 육즙 덕분에 속살이 엄청 촉촉하거든요. 따뜻할 때 먹어야 부드럽게 씹히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 레스토랑에는 키오스크도 없고 띵동벨도 없어서 직원분을 직접 불러야 하는데요.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긴 한데 점심시간부터 워낙에 레스토랑이 인기가 있어서 혼잡할 수도 있습니다. 근처에 연세대, 이화여대 이렇게 있다 보니 교수님이나 학생분들, 교직원 등 회식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2시쯤 갔었는데 이미 테이블이 좀 차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만큼 키오스크가 있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제가 맛보여주고 싶었던 추억의 음료, 과라나인데요. 병이 아닌 캔으로 서빙됩니다. 과라나는 아마존에서 나는 식물인데요. 열매가 좀 무섭게 생겼어요. 과라나 열매가 익으면 붉은 껍질이 갈라지고 흰 과육 사이에 검은 씨앗이 드러나서 생김새가 좀 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원주민들 사이에선 이 열매가 신의 눈이라는 신화도 있습니다. 이 과라나 음료는 과라나 열매 추출물로 만들어졌는데 연한 갈색을 띠고 있고 또 달콤한 베리나 허브의 맛이 나요. 쌉싸름한 맛은 아예 거의 없고 달달한 향이 지배적입니다. 너무 달지만은 않고 밍밍한 맛도 있는데 사실 이건 드셔보셔야 압니다. 친구들은 처음 먹은 과라나 맛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야? 괜찮은데? 근데 이거 약간 어디서 먹은 거 나 이거 익숙하거든? 나도 익숙해. 근데 왜 익숙하지? 약간 맛으로 익숙한 게 아니라 향으로 익숙한데? 뭔 말인지 알지? 약간 그 어릴 때 장난감 그치? 이런 데서 약간 이런 난 어릴 때 왜 병원이 자꾸 생각이 나지? 저는 중독돼서 그런지 신나서 엄청 마신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시 슈아스코로 돌아오면 다섯 번째로 갈릭 토시살이 나왔습니다. 토시살에 적당한 점도가 있는 크리미한 갈릭 소스가 발라져 나오는데 고기 결도 살아있고 속도 육즙이 살아있어서 부드럽게 씹히고요. 또 이 갈릭 소스가 진짜 킥입니다. 너무 강하진 않지만 기분이 좋은 마늘향이 살아있는 소스가 고기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정말 모두가 감탄하면서 먹었던 부위입니다. 여기 말고 압구정이랑 고속버스터미널 그쪽에도 텍사스 브라질이라는 데가 있거든. 네, 지금 말씀드리는 텍사스 대 브라질은 3년 전쯤에 가봤던 압구정 그리고 고속터미널에 위치한 슈아스코 맛집인데요. 이곳 이빠네마 그릴보다 좀 더 프리미엄 슈아스코를 서빙하고 신선한 샐러드 바도 있고 페이주엉이라는 브라질 전통 콩요리도 있어서 더 화려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만큼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평소에 고기 많이 먹고 싶다 하면 이빠네마 그릴 맛있고요. 특별한 날 고기도 많이 먹고 싶다. 그렇다면 텍사스 대 브라질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이 부위는 바로 대망의 메인 부위 삐까냐. 새우처럼 말린 생김새에 야들한 굽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진짜 맛있는 부위입니다. 삐까냐는 등심 윗부분과 우둔살 쪽에 위치한 부위인데요. 다른 부위에 비해 소지방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고기 한쪽 면에 지방층이 넓고 균일하게 붙어있는데 이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굽는 게 바로 삐까냐 요리입니다. 그렇게 직화로 굽는 동안 지방이 녹아서 고기에 스며드는데 그렇게 고소한 소기름에 더해 육즙의 풍미가 살아나서 살코기와 지방층의 조화가 팡파레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신기한 게 이 지방층이 구워지면서 살짝 오독한데 탄력 있는 살이랑 어우러지니까 독특한 식감이 생기고요.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고기 본연의 맛 자체가 너무나도 매력 있습니다. 제가 대창을 제대로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황홀한 기름맛이 삐까냐와 닮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그만큼 그 기름맛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엔 제가 비나그레찌도 잘 안 먹어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등심이라고 굳이 안 하고 삐까냐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삐까냐 부위 자체를 묶어서 따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에는 이 부위를 우둔
가슴살, 설깃살, 홍두깨로 분해해서 쪼개진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방이 많은 고기를 느끼하다고 여겨와서 두툼한 지방층을 제거하는 게 한국식 정육, 조리 문화다 보니까 이런 통고기 직화 바비큐 문화 자체가 익숙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슈아스코 고기 코스가 끝났는데요. 곧바로 디저트로 이과수 커피, 구운 파인애플이 기본 제공됩니다. 파인애플은 구워지면 단맛이 더 강해지잖아요. 거기에 계피가루가 센스 있게 더해졌을 뿐인데 고급스러운 단맛으로 변해서 디저트로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과수 커피가 정말 구수합니다. 어릴 땐 커피를 못 마시니까 엄마가 매일 두세 잔씩 커피 드시는 것만 어깨너머 바라보면서 궁금해했는데 마시자마자 곧장 이해했습니다. 정말 산미 없이 고소합니다. 코끝에서 그 구수한 향이 계속 맴도는데 너무 중독적이더라고요. 브라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과수라는 이름의 커피 제품인데 보통 인스턴트 커피 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평으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1인에 33,900원에 바베큐 6종류 세트 먹고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풀코스로 먹는데 너무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기 종류도 종류지만 미디엄 굽기로 직화구이 스타일이라 육즙도 가득하고 속살이 전반적으로 너무 촉촉했고요. 질깃한 느낌 거의 없고 부드럽거나 쫄깃한 기분 좋은 질감이더라고요. 고기가 하나하나 나올수록 퀄리티나 풍미가 점점 업그레이드 돼서 시간 지날수록 더더욱 만족을 했던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질에서 슈아스코 찍먹!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촌 이빠네마 그릴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찍먹 맛있었다는 의미로 가시는 길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는 더 맛있고 다채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라질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다.